터키의 혹독한 환경과 눈 덮인 풍경에도 불구하고 야생 멧돼지는 생존할 뿐만 아니라 번성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지방층과 빽빽한 털 덕분에 혹독한 추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며 마치 천연갑옷처럼 작용합니다. 영하의 기온에서도 멧돼지는 계속 활동하며 광활한 지역을 누비며 자신들이 파괴한 농작물과 농경지에 폐허의 흔적을 남깁니다. 야생동물 관리 담당팀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출동하여 겨울 사냥의 어려움에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칠간 지속된 추운 날씨와 온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에서 맑은 하늘은 작전을 시작하기에 이상적인 기회입니다. 임무는 이미 시작되었고 장비도 챙겼으며 이동 경로도 계획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후 분대는 뿔뿔이 흩어지고 무리가 남긴 새로운 흔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냄새를 맡는 개들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와 차가운 공기에 울려 퍼집니다. 마침내 동물들이 은신처에서 나오자 정확히 조준된 첫 번째 총격이 약 200kg의 거대한 멧돼지를 쓰러뜨립니다. 이 멧돼지는 인근 농업에 큰 위협이 됩니다. 다른 위치에서는 다른 분대가 위치를 변경하여 여러 다른 표적을 식별합니다. 사격의 신중한 배치 덕분에 동물 한 마리가 도망칠 기회도 없이 쓰러지며 이는 해당 지역의 균형을 회복하는 또 다른 단계입니다. 성공적인 모든 개입은 지역 농작물을 추가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날씨가 정말 혹독했지만 팀은 계속해서 주변을 돌아다니며 추가적인 활동 징후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총소리에 아직 남아있던 동물들은 반응하여 도망쳤습니다. 여러 번의 승리를 확정 지으며 하루가 마무리되었고 팀은 적어도 당분간은 소중한 농지를 성공적으로 보존했다는 자신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전날과 인접한 숲에서 활동이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개들이 없습니다. 멀리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부터 눈 속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까지 모든 감각의 강도가 증폭됩니다. 또 다른 멧돼지가 발견되면 적절한 위치에 단 한 발의 총격으로 즉시 처치할 수 있습니다. 분대가 숲 깊숙이 들어가려던 순간 갑자기 덤불 사이로 온 무리가 그들을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신속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만 제거되었고 나머지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연이은 정확한 사격 끝에 남은 동물들은 빠른 통신 덕분에 더 멀리서 그들을 가로막을 수 있었던 다른 무리에 의해 효과적으로 저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농부들은 휴식을 취하고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며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복적인 농작물 공격에 취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유럽 전역에서 발생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매년 불가리아에서 수천 헥타르의 농지를 파괴하여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고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작업반은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계속하며 모든 움직임을 신중하게 계산해야 하는 눈 덮인 숲속 깊숙이 파고듭니다. 사냥개들이 마침내 무리의 존재를 알리는 순간 사냥꾼들은 재빠르게 행동합니다. 스코프를 사용하여 동물들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정밀 조준 사격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인도적인 방식으로 사냥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성공하려면 긴밀한 협력, 팀원 간의 협력, 그리고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시도 하나하나는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고 환경 파괴로 인한 농업 경관의 추가 파괴를 막기 위한 또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얼어붙은 황야에서 승패는 정밀함과 인내심의 조합에 달려 있습니다. 멧돼지는 정확한 사격으로 재빨리 쓰러졌는데 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기술과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증명합니다. 마지막 햇살이 사라지고 기온이 떨어지자 사냥대는 임무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약속 장소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근처 멀리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잡은 사수는 손으로 안정적으로 총을 잡았습니다. 명중음이 울려 퍼지며 농경에 위협이 되던 또 다른 위협이 제거되어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녹은 눈은 새로운 발자국과 먹이를 찾는 행동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언덕 서쪽 경사면에서 일행은 완전히 조용한 자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불안한 침묵이 흐른 후 숲에서 그림자 같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소총의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고 멧돼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 아무런 예고도 없이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빽빽한 덤불 속에 숨어있던 작은 멧돼지 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멧돼지들이 흩어지기 전에
한 마리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추격이 재개되자마자 짧은 신호가 울려 전체 대원들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사냥개들은 멧돼지 무리가 발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대원이 위치를 잡고 총알을 정확히 조준한 후 몇 초 만에 위협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농작물 습격은 당분간 중단되었는데 이는 사수, 농부, 그리고 지역 당국 간의 공조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작전은 당면한 위협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팀으로서 협력하고 미리 준비하고 회복력을 갖추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냥에 필요한 기술은 명사수뿐만이 아닙니다. 지구력, 집중력, 그리고 모든 숨결이 안개로 변하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유사한 성격의 시도가 남쪽 숲에서 수행되었습니다. 팀원들은 눈 속의 새로운 발자취를 따라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더니 그들 앞에 검은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동물은 잠재적 위협을 인지하고 급히 방향을 바꾼 것처럼 보였지만 불확실성은 없었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단 한 발의 총격이 가해졌고 이는 동물이 도망가기 전에 멈추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소나무 숲 사이에 또 다른 무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어떤 경로를 취할지 예상했기에 멧돼지가 이상적인 각도로 접근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신속하고 단호하게 사격한 덕분에 땅에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숲 깊숙이 쌓인 눈 때문에 속도가 느려졌지만 추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갑자기 멧돼지 한 마리가 숨어있던 곳에서 빠른 속도로 뛰쳐나왔습니다. 탁 트인 공터에 다다르려는 순간 멧돼지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멈춰섰습니다. 낮에서 밤으로 전환되는 동안 작전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도착했을 때 팀은 최첨단 야간 사냥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감시하는 감시망을 의식하지 못한 채 적외선 광학 장치를 통해 무리 전체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조준선이 가장 큰 멧돼지에 맞춰졌을 때 단 한 발의 사격만으로 멧돼지를 쓰러뜨릴 수 있었고 이로써 전장에는 어느 정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축 우리 근처에서 추가 활동 보고를 받자마자 선원들은 즉시 또 다른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적어도 당분간은 이 맹수들의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지역 농장들이 계속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무리의 우두머리가 경작 중인 농작물과 가축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동물은 첫 총격에 잠시 기절했지만 즉시 땅에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대한 빨리 도망치려고 멀리 달려갔습니다. 무리 수색은 그날 밤 늦게 신원이 확인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수색의 목적은 인근 마을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충돌은 다소 길었던 하루를 끝맺었습니다. 정확하고 정확한 사격으로 무리의 우두머리가 쓰러졌고 이어지는 사격으로 무리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흩어졌습니다. 이 결과는 눈 덮인 숲에서 안개 낀 한밤중 초원까지 이어진 힘겨운 탐험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임무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을 회복하고 농업이 반복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목표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지역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경감은 작물과 가축 보호에 기여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넓은 평원에는 멧돼지 활동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갓 뜯어낸 발자국, 배설물, 그리고 땅에 깊이 박힌 발톱 자국까지. 이러한 흔적들은 거대하고 파괴적인 멧돼지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농장을 파괴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번 순찰이 단순한 순찰이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분대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순찰 준비를 했습니다. 큰 무리가 돌진하면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냥꾼들은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선두에 있던 멧돼지는 매우 정확하게 조준된 총에 즉시 쓰러졌고 무리가 흩어지면서 여러 마리의 멧돼지가 추가로 쓰러졌습니다. 이 신호와 함께 공격적인 사냥이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추격전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초원에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한 발의 총에 멧돼지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고 인근 들판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냥개들은 또 다른 먹잇감을 발견했습니다. 빠른 판단과 빠른 행동으로 사냥꾼들은 멧돼지가 도망가기 전에 포획하여 아무런 피해 없이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동물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고 개체수가 많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각각의 만남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일행은 남쪽 숲 깊숙이 계속 이동했고 숲속을 은밀하게 움직이는 멧돼지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총성이 울리자 무리는 뿔뿔이 흩어졌고 한 마리만 움직이지 않고 남았습니다. 안전한 장소가 될 때까지 추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신속하게 체포되어 더 이상 위험할 것이 없었고 이는 즉각적인 위협이 없음을 보장했습니다. 모든 총격은 신속하고 자비로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작전이 끝날 무렵 숲은 다시 한번 평온한 상태를 되찾았습니다. 팀, 지역 농부, 그리고 당국의 협력으로 이 지역의 안전은 성공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몇 주간의 불안 끝에 이는 마을이 마침내 평화로운 밤을 맞이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앞서 언급한 상황은 인간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과 야생동물을 존중하는 것 사이에 복잡하지만 필수적인 균형을 강조합니다. 야생 멧돼지는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회복력이 뛰어난 놀라운 동물이지만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는 농업, 생태계, 그리고 농촌 경제에 매우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즉각적인 조치와 장기적인 계획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한 윤리 및 법적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조율된 겨울 사냥은 때로는 치명적인 작물 손실을 막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냥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고 식량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개입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상적 통제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냥은 개체수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키지만 야생 멧돼지는 빠르게 번식하기 때문에 몇 달 안에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야생동물 관리는 이러한 개입과 함께 서식지, 개선, 고부가 가치 작물, 울타리 설치, 그리고 피해를 입히기 전에 무리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한 드론 및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기술 활용과 같은 예방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생식 조절 연구 또한 장기적으로 개체수 증가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모든 행동이 최대한 인도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도덕적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사격은 정확해야 하고 모든 추적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 잘 훈련된 팀, 야간 투시 장비, 그리고 조율된 의사소통은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입니다. 동물들의 장기적인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빠르고 깔끔한 결과를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은 공교육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는 이러한 조치가 왜 취해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개입이 단순한 오락적 사냥으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농부, 지방당국, 심지어 시민들까지 야생 멧돼지 활동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데 참여시킴으로써 공동의 책임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 문제를 사냥꾼만이 다루는 문제에서 공동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적인 노력으로 전환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겨울철 멧돼지 방지를 자연에 대한 지배 행위가 아니라 공존 관리의 한 형태로 봅니다. 즉, 식량 안보를 보호하고 농촌 생계를 보존하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미래 세대가 건강한 농지와 잘 관리된 야생동물 개체군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도록 정밀성, 존중, 그리고 선견 지명을 바탕으로 방제를 수행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40) 명의 사람, 수백 킬로미터, 수백만 마리의 술록, 그리고 연말연시, 이면에 숨겨진 수익성 높은 육류 및 가죽 우유 산업. 많은 사람들이 술록을 산타클로스의 마법 같은 썰매 끄는 사람이자 유쾌한 크리스마스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연말연시 불빛 뒤에는 수세기 동안 이어져온 전통, 생존, 그리고 남들이 거의 알아주지 않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설립된 거대한 북극 산업이 있습니다. 술록무리는 스칸디나비아와 러시아에서 알래스카와 몽골까지 눈보라, 얼음, 어둠을 뚫고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북극 지역 사회와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세계 산업은 단백질이 풍부한 살코기와 질 좋은 가죽에 의존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축 사육을 넘어 전통적인 목축 방식과 현대 기술이 결합된 생활 방식입니다. 술록은 지구 최북단에서 수천 년 동안 8개월에 달하는 겨울을 견뎌내며 번성해 왔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알래스카, 캐나다, 그리고 몽골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서식합니다. 사미족, 메네츠족,
두카족과 같은 토착민들은 문화, 전통, 그리고 생존을 위해 술록에 의존합니다. 술록은 소나 양과는 달리 북극과 타이가 숲에 서식합니다. 그들은 매년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제철 먹이를 찾아 고대의 본능을 따릅니다. 이러한 무리를 추적하고 이끌고 포식자와 폭풍으로부터 보호하는 데는 여러 세대에 걸친 경험이 필요합니다. 속이 빈 털은 열을 유지하고 계절에 따라 색깔이 변하며 눈이나 부드러운 땅에도 적응하는 넓은 발굽, 약한 겨울 햇살에도 적응하는 눈, 그리고 두꺼운 얼음 아래 이끼를 찾아낼 수 있는 예민한 후각은 그들을 북극 공학의 경이로움으로 만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이 태양, 지구 자기장, 그리고 북극광을 이용하여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북극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무리의 평온한 일상은 가을의 북극 공기와 서리 속에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짧은 짝짓기 기간인 발정기는 성숙한 수컷들을 맹렬한 전사로 변하게 합니다. 무기로 만든 뿔은 한때 눈을 헤치고 먹이를 찾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수컷들은 머리를 숙이고 얼음판을 발로 차며 돌격합니다. 충들은 툰드라를 뒤덮고 눈구름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싸움은 힘, 지구력, 그리고 지배력을 시험합니다. 승자는 5마리에서 15마리의 암컷으로 이루어진 하렘을 얻고 약한 경쟁자들은 무리의 가장자리로 쫓겨나 다음 해까지 살아남지 못합니다. 승자는 쉬지 않습니다. 발정기 하루하루는 겨울과의 경쟁이며 성공적인 짝짓기는 무리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오랜 토너먼트로 혹독한 북부에서 가장 강한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 바람, 얼음, 그리고 공중에서 숨을 쉬는 듯한 기온 속에서 경쟁합니다. 술록이 뿔을 이용해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무엇이 승자를 결정할까요? 본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발정기가 끝나고 북극풍이 강해지면 무리는 1년 중 가장 위험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기억보다 오래된 본능을 이용하여 수천 마리의 술록이 툰드라를 가로질러 300, 500km를 이동하여 먹이가 아직 남아있는 저지대로 이동합니다. 험난한 여정입니다. 눈보라는 시야를 몇 미터까지 가립니다. 얼음 껍질이 땅을 덮으면 무리는 이끼와 지류를 파헤치며 에너지를 소모해야 합니다.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한파는 초목을 바위처럼 단단한 얼음으로 얼려 동물들을 약화시키거나 굶겨 죽일 수 있습니다. 스노모빌, 훈련된 개, 심지어 헬리콥터까지 먼 곳의 목동들이 남은 초원으로 무리를 인도하는 데 사용합니다. 혹독한 겨울에는 여분의 사료를 가져오고 술록이 발로 밟을 수 있도록 꾸러미를 천천히 풀어줍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연례 지구력 시험에서 모든 움직임과 결정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북극에서는 이주가 불가능합니다. 생존의 맥박과 같습니다. 이동 무리가 겨울 방목지에 도착하면 생존보다 무리 관리가 우선시됩니다. 술록은 북극의 가축처럼 울타리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광활한 툰드라와 타이가를 반야생적으로 돌아다닙니다. 술록을 관리하려면 오래된 기술과 현대적인 효율성이 필요합니다. 목동들은 훈련된 개, 스노모빌, 때로는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흩어져 있는 동물들을 커다란 원형 우리에 모읍니다. 각 술록은 검사, 식별, 그리고 필요한 경우 꼬리표가 부착됩니다. 귀표시는 사미족의 소유를 증명하는 실용적인 방법이자 문화적 전통입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필수적입니다. 예방접종은 파스테렐라증, 폐충, 그리고 다른 기생충을 예방합니다. 목동들은 스트레스에 민감한 술록을 안정시키기 위해 빠르지만 차분하게 움직입니다. 의료 환자들은 더 작은 우리에 격리됩니다. 끊임없는 감시와 본능 존중의 균형 덕분에 술록 무리는 강하고 건강하며 북극의 계절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술록 서식지에서는 좋은 목초지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헬리콥터가 술록 무리를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을까요? 반야생 무리를 관리하는 것이 울타리 치는 것보다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더 쉬울까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겨울이 끝나고 무리가 모이면 선별 작업이 시작됩니다. 목축업자들은 동물들을 3그룹으로 나눕니다. 다음 세대를 강화할 건강한 번식용 동물,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동물, 그리고 도축할 동물입니다. 술록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방목 지역 밖에서는 도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동 경로 근처에 임시 또는 영구적인 도축 시설을 마련하여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성을 높이며 육지를 보호합니다. 술록은 집결지의 보호소로 조심스럽게 안내됩니다. 공황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숙련된 조련사들은 소음을 줄이고 신중하게 움직입니다. 술록이 도축되면 인도적으로 기절시키고 즉시 도축합니다.
가죽을 벗겨 무두질하여 100달러에서 300달러에 달하는 가죽 제품을 만듭니다. 최고급 가죽으로 가공하기 전에 사체는 즉시 냉장 보관됩니다. 지속 가능한 북극 방목의 순환은 매년 계속되는데, 이는 유목민들이 동물 복지와 수확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도축 과정을 무리의 방목지 근처에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냉장 보관된 도체가 가공 공장에 도착하면 온도, 위생, 그리고 작업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식품 안전을 위해 숙련된 전문가들이 각 도체를 검사합니다. 날카롭고 정밀한 칼을 사용하여 도체를 안심, 다리, 갈비, 목, 내장 부위로 잘라 다양한 시장 가치와 요리 용도에 맞게 가공합니다. 순록고기는 소고기보다 색이 진하고 지방이 적으며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평생 자연 사료를 먹으며 방목하여 얻은 풍부하고 맑은 맛은 순록의 질감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하나 꼼꼼하게 처리됩니다. 가죽은 전문 무드질 공장으로 옮겨져 고품질 가죽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야생의 맛과 북극의 유산을 고급 유럽 레스토랑과 전통적인 북극 지역의 주방으로 전달하여 현대 소비자들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지속 가능한 목축 전통 중 하나와 연결해줍니다. 순록고기는 어떻게 조리했을 때 가장 맛있을까요? 순록 사육은 고기, 가죽, 우유 생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북극 지역 사회는 순록 사육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에서 약 3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그중 50%는 국내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유럽과 아시아 고급 시장으로 수출됩니다. 순록 사육 제품은 다양합니다. 순록고기는 순수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풍미 덕분에 고급 레스토랑 메뉴에 오르는 안심구이, 훈제 로스트, 진한 스튜, 얇게 썬 카르파초 등에 사용됩니다. 고품질 가죽은 부츠, 장갑, 핸드백으로, 뿔은 도구, 장신구, 건강 보조식품으로 활용됩니다. 모든 상품은 문화적, 상업적 가치를 지닙니다. 현금 외에도 목축은 농촌 유목민, 수의사, 무두질 노동자, 그리고 예술가들을 지원합니다. 유목민의 전통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며 환경 피해가 적은 삶을 제공하며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이루고 북극 지역 사회가 토지를 고갈시키지 않고 번영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순록은 북극 목축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육지를 유지하기 위해 목축업자들은 동물들을 천천히 이동시키고 혼잡을 피하며 방목지 근처에서 도축합니다. 반야생 방목은 생태학적으로 가장 침습성이 낮은 축산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순록은 툰드라와 타이가를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과도한 방목 없이 제철 먹이를 찾아 북극 생태계를 보존합니다. 기후 변화의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빙은 식물들을 얼음 속에 가두어 기근을 유발합니다. 목축업자들은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 값비싸지만 꼭 필요한 추가 사료를 제공합니다. 시장 수요와 종, 그리고 서식지의 생존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사업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과 동물,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북극 사람들에게 순록은 단순한 소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서로 생존하고 유산을 보존하도록 돕습니다. 계절에 따른 이동, 지속 가능한 목축, 그리고 신중한 수확은 여러 세대에 걸쳐 문화와 경관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기술과 세계 시장은 변하지만 이 연결고리는 영원합니다. 툰드라에 서식하는 각 무리는 고기, 가죽, 뿔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환경에 대한 존경의 유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목동들은 생계와 북극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후변화와 시장 변화에 맞서 싸웁니다. 한 가지 진실은 영원합니다. 바로 순록이 북극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순록 목축 이야기는 인류의 생존,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세계 무역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 표면적으로 순록은 명절 이미지의 얽매인 계절적 상징으로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북극 지역 생계의 근간이자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목축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설득력 있게 생각하는 것은 목축민들이 전통과 현대성 사이에서 유지해야 하는 균형입니다. 수세기 동안 세대를 거쳐 전해져 온 이동 지식이 이제는 스노모빌, 헬리콥터, 그리고 수의학과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유산과 혁신의 섬세한 조화 덕분에 순록 목축은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도 지속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으로 공동체를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날 가장 큰 과제는 전통이나 기술이 아니라 기후 변화와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덕스러운 기상 패턴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빙하는 물이 전체를 굶겨 죽일 수 있으며
고급 육류와 가죽에 대한 수요 증가는 유목민들을 지속 불가능한 관행으로 내몰 위험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료 비축, 서식지 모니터링, 그리고 산업적 침해로부터 방목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같은 더욱 강력한 기후 적응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전 세계 술록 공급망의 투명성을 강화하면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제품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수요를 착취가 아닌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유목민들 스스로를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미족, 네네츠족, 두카족과 같은 토착민 집단은 실질적인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술록을 단순한 상품이 아닌 생존의 동반자로 여기는 윤리적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들의 지식 체계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술록 무리와 그들이 서식하는 문화적 경관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러한 존중, 중심의 접근 방식은 전 세계 다른 축산 형태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식량 생산과 환경 관리가 반드시 상충될 필요는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저는 술록 사육을 단순한 목축 경제 이상으로 봅니다. 인간과 자연의 지속 가능한 공존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술록 사육의 생존은 세계 사회가 단순히 고기, 가죽, 뿔과 같은 생산물뿐 아니라 북극 툰드라를 횡단하는 모든 술록 무리에 내재된 유산, 회복력, 그리고 생태적 지혜까지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에게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술록이 등장하는 낭만적인 이미지 뒤에 숨겨진 교훈입니다. 그 상징 아래에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균형, 존중, 그리고 인내라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